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죠. C클래스인데요. 사실 지난 2014년 C클래스를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AMG 버전의 C클래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죠. 작년 12월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는데, 먼저 국내에 들어온 것은 디젤 사양입니다. 새로운 C20D. 과거와 달리 배기량을 줄인 것이 특징인데, 그래도 출력은 충분히 뽑아내고 있죠. 과연 그런 C클래스가 어떤 매력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현재 C클래스는 5세대 모델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페이스리프트 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긴 하지만 벤츠는 6,500여 개의 부품을 바꿀 정도로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바라보면 디자인에서 큰 차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자세히 보면 몇몇 변화들이 눈에 띄는데요. 우선 헤드램프가 달라졌습니다. LED 하이 퍼포먼스 헤드램프라는 이름의 조명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C클래스는 아방가르드 모델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커다란 벤츠 엠블럼이 그릴 중앙에 위치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범퍼 디자인도 소소한 변화를 이뤘습니다. 측면에서는 17인치 크기의 휠이 눈에 띄죠. 최근 큰 휠을 고집하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현재의 셋업은 연비와 승차감을 위한 좋은 구성입니다. 후면부에서 눈에 띄는 것은 C자 형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리어램프인데 한층 세련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범퍼 하단에는 머플러를 닮은 디자인만 두고 실제 머플러는 숨겨놨습니다. 인테리어의 기본 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스티어링 휠과 센터페시아 모니터의 변화인데요. 스티어링 휠에는 최신 벤츠 모델들이 사용하는 터치 조작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의 그래픽도 달라졌고요.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크기가 기존 8.4인치에서 10.25인치로 커졌습니다. 사실 크기보다 눈에 띄는 것은 화질의 변화인데요. 고해상도로 거듭나 깔끔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이 밖에 후방 카메라의 화질도 좋아졌고요. 메뉴 구성도 최신 벤츠 모델들과 같죠.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도 당연히 지원합니다. 이외에 시동 버튼과 키 디자인이 변경됐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앞좌석 헤드레스트를 전동으로 조절한다는 점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뒷좌석 레그룸은 동급 경쟁 모델 대비 넉넉한 편에 속합니다. 시트백 각도도 적당히 누워있어 편하고요. 하지만 헤드룸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4륜구동 시스템 대응을 위해 센터 터널을 너무 높게 만들었고 뒷좌석 열선 기능이 없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존과 같습니다. 그럼 신형 C클래스가 들려주는 감성적인 소리를 들어볼까요? 벤츠는 안전 기술로도 유명한데 이번 모델에서 카메라와 레이더 성능도 향상시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경이 좋지 못하면 메시지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사각 및 후측방 경고 등의 안전장비는 기본이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기능은 C220D 모델에서는 옵션 사양입니다. 벤츠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텔레매틱스 서비스, 주차 공간을 설정하면 스티어링 휠과 변속기, 가속과 감속까지 모두를 스스로 해주는 자동 주차 시스템도 있습니다. 9단 변속기는 에코 모드에서 중립주행도 지원하고요. 이번 C클래스를 보면 부드러운 고급 세단의 인상을 심어주려 했는데요. 버튼 조작에 따라 속도를 달리하는 윈도우, 은은하게 밝아지는 헤드램프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BMW의 새로운 3 시리즈가 곧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벤츠는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신형 3 시리즈와 경쟁해야 하는데요. 벤츠만의 매력을 시장에 어필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페이스리프트를 이룬 C클래스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주행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에 한번 놔봤고요. 기존 엔진과 비교했을 때 배기량이 약 200cc 가량 줄어들었죠. 기존이 2.2L로 표기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 배기량은 대략적으로 한 2.15 정도. 그리고 현재 모델이 1950cc 정도의 배기량을 갖게 되니까 200cc 가량이 줄었는데 차가 달려나갈 때의 느낌으로 본다면 배기량 축소에 대한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기존의 그 벤츠의 2.2L 디젤 엔진이 이 배기량 대비 효율성 부분, 정확히는 연비라기보다는 이 출력을 뽑는 부분에서 약간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 현재는 배기량에 걸맞은 또한 이제 타사 엔진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출력 부분에서 소폭, 정말 소폭이지만 높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94마력 3800rpm에서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최대 토크는 낮은 rpm대에 포진을 시켰는데 40.8, 사실 40.8이라는 수치 자체가 저희에게는 상당히 익숙한데 대부분의 모델들이 40.8 kgm 정도의 최대 토크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벤츠 역시도 같은 정도의 토크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차량의 성능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배기량 대비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자, 변속기는 9단 자동이죠. 9단을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도 9단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 부분에서 기어비가 살짝 길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초반부터 후반까지 이어가는 부분, 또한 기어비의 어떤 그런 촘촘함 정도를 놓고 본다면 그래도 성능과 효율 부분에서 적당히 타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9단이 들어가는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9단이 이제 너무 빨리 들어가게 되면 연비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운전을 할 때 다소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느낌 없이 오히려 이제 저단에서는 RPM을 어느 정도 살짝 끌어줌으로써 어떤 엔진의 반응성을 비롯해서 답답함을 만들지 않고 고속으로 가더라도 빨리 고단으로 올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변속을 해줌으로써 운전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측면, 이런 점은 분명히 타사들도 본받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단화된 변속기가 채용이 됐을 때 제일 아쉬움이 되었던 것은 저단에서 느껴지는 일부 쇼크였는데요. 사실 벤츠도 7단일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9단도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현재 이 페이스리프트된 C클래스에서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근 테스트했었던 메르세데스 벤츠 이제 CLS 400D도 같은 그런 9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역시도 아쉬움을 보이지 않았죠.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처음에 이 다단화된 변속기를 내놓게 되면 저속 부분 혹은 이제 저단에서 약간씩 매번은 아니지만 약간씩
변속 쇼크를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점, 어쨌든 네, 뭐 최근 발전하는 그런 기술의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C220D 가속 성능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수치, 어떤 제조사 발표 수치와 비교를 한다면 소폭 빠지는 모습이지만 사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체감으로 얻는 그런 만족도 부분인데, 적어도 현재 이 C클래스는 수치 대비 조금 더 만족감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치 자체도 크게 빠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의 어떤 실제 소비자분들이 가속 성능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디젤 엔진이 들어갔을 때 토크는 사실 디젤 엔진들이 좋죠. 하지만 저속에서 차가 움직일 때 그 토크가 너무 이렇게 울컥 나오다 보면 승차감 부분에서 아쉬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현재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적어도 승차감 쪽에서는 네, 동급 모델 중에서 가장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C220D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번 엔진 효율성을 비롯해서 배기량은 좀 줄고 이것들이 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뭔가 말씀드릴 것들이 더 많습니다. 때문에 김선웅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벤츠의 주력 4기통 디젤 엔진은 2.15L 배기량을 가졌던 OM651 엔진이었습니다. 2008년 등장했으니까 10년이 넘었죠. 이 엔진이 이제 OM654 엔진으로 변경됐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배기량이 2143cc에서 1950cc로 줄었습니다. 덕분에 연간 5만원의 자동차세 절감 혜택도 갔죠. 기존 엔진과 비교해서 실린더 직경인 보어는 거의 차이 없는데 상하단 길이인 스트로크가 꽤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커넥팅 로드 길이도 4mm가량 짧아졌고요. 쉽게 말해서 피스톤이 왕복 운동해야 하는 거리가 짧아졌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엔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실린더와 실린더 거리를 94mm에서 90mm로 좁혔습니다. 폭발력이 큰 디젤 엔진은 실린더가 두꺼워야 깨지지 않고 버티는데요. 이 두께를 줄였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노슬라이드라는 이름의 실린더 코팅 기법을 통해 마찰 저항을 줄였고 압축비를 16.2:1에서 15.5:1로 낮췄습니다. 디젤 엔진은 압축비가 높아지면 연비는 높아지지만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압축비를 조금 낮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후처리 장치에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요즘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는 배출가스를 재순환시켜주는 EGR을 지나 산화촉매인 DOC를 거친 후 미립자 필터인 DPF를 통과한 다음에 최종 관문으로 SCR까지 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후처리 장치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 OM654 디젤 엔진은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실까요? 벤츠가 뭔가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 부분이 앞에서 설명드린 디젤 엔진의 모든 후처리 장치가 모여 있습니다. 먼저 배출가스를 바로 재순환시키는 고압 EGR과 냉각 후 재순환시키는 저압 EGR을 사용하는 것은 요즘 디젤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산화촉매 장치까지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DPF와 SCR이 합쳐졌고 엔진 바로 옆에 붙을 정도로 그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벤츠는 SDPF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SCR 도징 시스템이란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SCR 도징 시스템이란 고압 요소수 인젝터와 요소수 냉각 장치 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사실 SCR이란 것은 너무 차가우면 촉매 역할을 못하고 반대로 너무 뜨거우면 요소수가 증발해 버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엔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하고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열선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SCR 도징 시스템은 요소수를 냉각시켜 분사하기 때문에 엔진 옆에 있어도 열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소수를 기존보다 4배 높은 20바의 압력으로 강하게 분사시킵니다. 그만큼 요소수 입자를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고요. 배출가스와 요소수가 섞인 기체가 DPF에 모이면 질소산화물은 분해가 되고 밀입자는 걸러지면서 한 번에 DPF와 SCR의 역할을 해냅니다. 여기에서 걸러지는 질소산화물만 무려 80%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벤츠는 다시 한번 디젤 엔진을 발전시켰습니다. 1935년부터 개발을 해왔으니까 어쩌면 그만큼 자신감도 충분히 있었겠죠. 유럽 신연비 기준인 WLTP와 실제 도로주행 연비 테스트인 RDE 모두를 통과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럽에서 진행하는 RDE 테스트를 벤츠에서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른 회사에서는 꽤나 얄미웠을 것 같은데요. 보신 것처럼 몇몇 시도를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실린더 간격을 줄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실린더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뭐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이는 엔진 내구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또한 가스켓, 엔진 가스켓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이제 실린더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가스켓을 만들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 과거에 이제 국산 이 6기통 엔진 그 역시도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이를 이제 해외의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뭐 어쨌든 뭐 일반 소비자분들께 중요하진 않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감이 큰 그런 C클래스인데요.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이 돌아갈 때 이때 움직이는 차량의 거동 자체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차가 고속으로 도약하고 있는 환경 안에서 전해지는 이 고속주행 안정감,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역시 이번 C클래스에서도 그런 점들이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뭐 AMG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노멀 사양의 이제 서스펜션인데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그를 통해서 최상의 승차감을 끌어내고 있지만, 네, 어떤 안전성 측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죠. 타이어 사이즈는 225mm에 50 시리즈 17인치와 매칭을 시켰는데 성능 지향으로 바라본다면 다소 부족한 사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 C220D죠. 그렇다면 경제성을 도모하는 디젤 엔진을 바탕으로 필요한 만큼의 성능을 끌어내고 또한 적정 사이즈를 통해서 연비 부분에서 이점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리터 디젤 모델을 타면서 나는 정말 끝장을 보고 달려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죠. 그런 점으로 놓고 본다면 네, 현재 타이어 스펙 상당히 잘 셋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스포츠 컨택 5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위로 이제 5P라는 모델도 있고 신형인 6도 있지만 그보다 퍼포먼스적 어떤 성능 쪽에서는 조금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차량의 성격이라든지 또한 사이즈 대비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차의 성능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바라본다면 네, 5위 타이어의 선택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현재 보시는 것처럼 네, 타이어 편평비, 여기서 오는 사이드월 네, 보이시죠? 아무래도 좀 불룩해서 보기 싫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로 하여금 승차감에 이점을 주는 만큼 네, 뭐 제 입장에서는 일상에서 편히 타는 혹은 뭐 고속주행을 하더라도 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타이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정확히 타이어 자체도 차의 성격과 잘 맞아 떨어지고 있지만 사이즈의 매칭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물론 이제 향후에 뭐 18인치도 나올 수 있겠지만 경제성을 위한 또한 뭐 기본적인 안전성으로 보더라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 분들께서도 너무 외적인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네, 적정 사이즈를 통한 그런 이점에 대해서도 네, 눈을 떠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이번 모델에서 변화라면 뭐 디자인적으로 앞서 보셨겠지만 뭐
어떤 디테일의 변화, 실내도 사실 뭐 익숙한 느낌이 있지만 어떤 그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죠. 개인적으로는 이 클러스터 디자인이 뭐 옵션형인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타입으로 바뀌었다면 좋겠지만, 뭐 그래도 차를 타는 입장에서는 큰 아쉬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소비자 분들께 선택의 영역으로 넘겨드리면 좀 더 좋겠죠. 자, 이번에는 이번 C클래스 C220D의 무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뭐 이게 사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앞서 이제 김선웅 기자가 얘기를 했었죠. 엔진에 일단 무게를 줄이고 어떤 최근 추세에 맞춰서 어느 정도 무게를 감량시키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차체가 보여주는 이런 질감적인 부분까지도 잘 끌어냈기 때문에 뭐 그 무게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떤 그 배분율로 놓고 보더라도 뭐 이 정도면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디젤 세단을 타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사실 뭐 가솔린 모델이 MVH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측면, 특히나 승차감 측면에서도 유리함이 있긴 합니다. 현재 이제 이 C클래스 엔진의 리스폰스라든지 어떤 그 셋업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은 사실 디젤로서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가솔린을 능가한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텐데요. 자,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 맞습니다. 바로 경제성에 있죠. 그리고 그 경제성의 중심에는 연비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C220D 과연 얼마만큼의 연비를 내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시속 10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 20리터대 중반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고저차가 심해서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 환경을 만났을 때에도 리터당 19에서 20 정도를 보여주는데, 이 정도라면 사실 뭐 제조사가 발표한 수치를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는 뭐 10살이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실제 이제 인증받은 연비는 14.4, 이제 2등급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그래도 뭐 체감적으로 느끼는 연비가 상당히 좋고, 저희가 지금 상당히 뭐 장거리를 뛰고 있는데 연료 게이지를 떨어뜨리는 것이 상당히 뭐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 연비에 초점을 맞춰서, 또한 이 C클래스가 보여주는 그런 컴포트한 그런 장점에 맞춰서 바라보시는 분들께 충분한 그런 만족감을 전해드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상당히 편안함을 보여주고 있는 C220D인데요. 그렇다면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수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역시도 이제 저희 기대감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수치인데, 그래도 중요한 것이 밸런스라고 하죠. 소위 이제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작은 사이즈의 타이어를 앞뒤에 사용하고 있고 급제동 환경을 만나더라도 차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제 이 반복된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성능을 끌어갔기 때문에 적어도 제동 시스템에 대한 그런 신뢰도만큼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만난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지적하자면 이 오토 스탑이 작동할 때 생각보다 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시동이 걸리는 요 시간이 살짝 길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주면 좋겠고, 사운드 시스템이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일원으로서는 너무 평이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향후에 이 사운드 시스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소비자가 갖는 그런 만족감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사실 프리미엄 컴팩트 세단 시장에 상당히 다양한 모델들이 많이 있죠. 조만간 이제 3 시리즈도 데뷔할 예정인데, 뭐 캐딜락 ATS, 제규어 XE, BMW 3 시리즈, 이들이 명확하게 약간은 이 프리미엄 세단의 이제 장르에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 스포티함, 이런 점들을 내세우고자 하고 있다면, 현재 이 C클래스는 분명하게 어떤 컴포트한 측면에서의 만족감을 최상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다른 모델들과 경쟁은 하지만 명확하게 소비자가 또 구분될 것으로 예상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번 C클래스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새로운 엔진이 적용된 C220B를 만나봤습니다.